나는 그 고귀한 밤을 지새고 도청마당 구석구석에 내팽겨진 죽음들 곁에 그들과 같이 손을 뒤로 묶인 채 엎드려 있어. 새벽이 다가올 때 누군가가 속삭였어. 그리고 나는 그의 마지막 목소리를 받아줬고 있었어. 잠이 든 그가 미소 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 오늘이 과거가 되면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미래를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죽어서 이야기가 되면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그는 도청마당 구석구석에 내팽겨진 주검들 곁에 그들과 같이 손을 뒤로 묶인 채 엎드려 있었어요. 새벽이 다가올 때 누군가가 그에게 속삭여줬대요. 잠든 그가 미소 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이 과거가 되면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미래를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죽어서 이야기가 되면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오늘 밤 우리의 이 죽음이 다음을 살아갈 사람들의 세상 그렇게 구할 수 있을까? 하고 네 번째 찾아오신 가을 인사 못 나눈 헤어짐에 새겨진 그리움 님들 꼭 이뤄드리지 못한 불만과 부족함을 세상은 아직도 쓸쓸하고 그렇게 찾아온 44번째 가을 도청광장 이 시집이를 지새며 가는 새해 해넘이 지치지 않는 남도의 물결 여름 가을 겨울 그를 안에 그리는 가을 그 44번째 도청광장 이 시집이를 지새며 가는 새해 해넘이 지치지 않는 남도의 물결 여름 가을 겨울 그를 안에 그리는 가을 그 44번째 그날도 그는 도시 밖에 있는 언덕에 올라 바다 쪽을 바라보다가 안개 속에서 그 배가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그의 기쁨이 저 멀리 바다 위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고 고요한 영혼이 되어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그 언덕에서 내려오자 슬픔이 그에게 밀려왔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슬픔 없이 평화롭게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 잠꼬를 끌고 걷습니다. 스스로 택한 외회 향기를 시공간으로 금남축제가 열리고 있고 그 안에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졌네요. 슬래길 바닷가 지나 다시 언덕 넘어 산기슭 어느 나무 아래 멈춥니다. 가방에서 등잔을 꺼내 불을 밝힙니다.
충무를 다녀왔어. 전에 우리가 잘 가던 사회과학 책방 알과 주점 하얀 집, 커피숍 스크린, 대학병원 앞의 거리들.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알 책방에서는 요즘은 구하기가 힘든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한쪽 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아직도 있는 거야. 하얀 집에서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데 구식 다이얼식 전화기가 카운터에 놓여져 있는 거 있죠. 전화를 걸어봤어. 혹시나 통화라도 될까 싶어서. 지금은 없어진 예전 형집 전화 6자리 국번. 이번에 이사를 했어요. 집 정리를 하다 보니 형이 군대에 있을 때 보내준 편지와 사진이 나오는데 참 정겹대. 형은 어디에 살든 그때 그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살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가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자니까 다른 공간,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삶에 대한 의미와 보다 더 가치 있는 이유를 찾으며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야. 오늘 화요일이잖아. 엄마 상무대 가는 날이야. 넌 오늘 많이 늦니? 그래, 그럼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너에게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왔어. 겨울이 되어도 눈을 보기가 힘들어진 이 지구에서 눈 오는 거리가 그리워진다. 이제 내년이면 4.3 82주기, 4.19 70주기, 5.18 50주기네. 내가 이곳에 온 지도 벌써 27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오래 기다려온 느낌이야. 언제부터 날 떠난 건가요? 왜 내게 미리 말 안 했나요? 곁에 있어도 곁에 없던 그댄 난 몰랐었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지 말라고 애원할까요? 아님 이대로 보내야 하나요? 정말 떠날 텐데 갈 길 멀다 시간고 구름처럼 머물다 가고 JTBC 뉴스룸 5.18 당시 언론 검열 꼭지에서 잠깐 스치는 당시 언론 검열에 잘린 기사의 검열 원본 중에 CR의 소리 관련 기사 검열 사례가 흐르더라. 잠시 후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최초 공개 5.18 기록과 검열편에 다시 나온다는데, 그때 시청 언론 검열단에서 피투성이가 된 시리즈 조각, 그게 39년간 보관되어 있었다니 아마도 그때 가해자였던 보안사나 국보위 관련자들이 세월 지나 양심인양 내놓고 팔아먹는 자료겠지. 엊그제 27일 새벽 비 내리는 도청 앞 공연에서 그해 5월 27일 썼던 기사 얘기를 공연에 담았었는데, 아까 JTBC 뉴스룸에서 나온 함석헌 그 기사. CR의 소리 10주년 특집호를 받아들고 인터뷰 의뢰를 했다. 가택 연금 중이던 함석헌 선생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인편에 필답 인터뷰를 해서 취재를 마쳤다. CR의 소리를 창간하고
10년을 이어온 마음을 받아 적은 인터뷰 기사였다. 검열에 잘릴 것을 감안해서 200자 원고지 15장 이상을 적었다. 일간지문하면 기사로선 감당 못할 긴 분량의 기사였고 예상대로 70% 이상이 삭제당했다. 창간인이며 편집자인 함석헌이란 이름, 필진에 나오는 김대중 등의 민주인사 이름이 다 삭제됐고 꺽쇠 안에 인용한 그분들의 말씀들도 모두 삭제됐다. 인쇄를 바로 앞두고 온통 붉게 색칠해진 시리즈를 갖고 검열단에서 돌아왔다. 부장은 다른 기사로 대체하자고 했지만 조그맣게 관련 사진으로 구운 책표지 사진 동판이 삭제되지 않은 사실에 착안 그 표지 사진을 삭제로 비워진 여백에 키워서 채우자고 했다. 그렇게 줄거리도 잘 통하지 않게 삭제되고 남은 기사 조각과 표지 사진을 편집해서 연판을 굽고 윤정기에 돌렸다. 그리고 발간된 신문을 보고 환호했다. 씨알의 소리 책표지는 제호 아래 그 호의 필진과 제목 목자만으로 표지를 구성했는데 창간 10주년 후에 실린 필진의 이름과 그들이 쓴 원고의 제목들이 그 자체로 그날 그 시대에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으니까 문득 새롭다. 그리고 그립다. 그 조그맣고 초라했던 모험들이. 나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감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지. 너무 늦은 일이었어. 밀러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녀의 얼굴이 처음엔 유령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점점 더 창백하게 변해갔지. 광주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고맙네요. 모두들 말로는 관심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부담이었든 혹은 잘못됐다는 비판에서든 어쨌든 광주는 외롭습니다. 그 책임이 1차적으로는 광주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겠지요. 그러나 그 책임의 일부는 그런 광주를 비판하는 방관자들에게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뼈저리게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광주를 포위하고 있는 이 철벽 같은 장벽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면 할수록 이 벽은 마치 늪에 빠진 물체가 허우적거릴수록 더욱 빠져들듯 두터워짐을, 마침내 구경꾼은 늪에 빠진 생명체를 구하기를 포기하면서 나로선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80년 5월에도 그랬죠 아마. 정말이지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립감이란 무슨 천형을 짊어지고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깊습니다. 때로는 광주에서도 에이 언제 우리가 남한테 기대고 살았냐? 우리끼리 올바르면 됐지. 이런 식의 반응이 주류를 형성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 반대합니다. 우리 스스로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한다면 5월 항쟁 기간에 느꼈던 고립으로부터 오는 공포감에서 여전히 헤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에게서 고립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공포의 실체를 맛보았습니다. 물론 스스로가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뼈저리게 깨닫고 책 속에서 만나는 공포가 아닌 우리 앞에 가로놓인 공포감은 대단히 실질적이었습니다. 그 결혼 후 바로 얻은 아이가 벌써 38.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60입니다.
남편과 같이 교사 생활하시던 오종열 선생님. 몇 년 전 담양가는 길목에 세우신 민족 통일학교에서 남편과 함께 뵙고 인사드렸었는데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 5월은 38년이 지나고 91번째 공연을 갖고서야 이렇게 조금 뭉게구름처럼 언약지어지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바람이 불어 텅 빈 맘에 그대도 나처럼 외로운지 내 몸 어느 한 구석 시작된 바람 시절을 지나 돌아가네.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날 때면 보이던 그녀가 지금은 어디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이는 몇인지 그 시절 때 묻은 책 한 권에 인생을 말하고 철학을 논하고 사랑과 정의와 고독과 외로운 술 한 잔에 취해버리던 그때 우리 안에 불어오던 그 바람은 이젠 어디에 그대 속에 우리가 들어있도다. 그대의 얼굴에서 우리의 얼굴이 보이고 그대의 웃음에서 우리의 기쁨이 되살아나며 그대의 한숨에서 우리의 슬픔이 되살아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노라. 빗고울에 오면 이야기 들려줄 사람을 참 많이 만날 줄 알았습니다. 스치만에서 문득문득 넌지시 이야기 들려주시고 같이 가보자며 안내할 분들과의 낯선 순례도 꿈꿔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리며 다가와 지낸 2년 반, 그리고 3년의 시간. 그 시간을 같이 숨쉬던 분들이 이승을 떠나신 후에야 이제 말을 걸어줍니다. 동족 상전의 전쟁이 끝나던 해 이승만 정권에서 태어나 철모를 어린 시절을 지내고 국민학교 들어가던 해 5.16을 만나고 박정희 대통령이란 이름 아래 초중고 학창시절 요대 갑판 차고 목총 들고 열병 분열 준비하며 중학입시부터 예비고사 국민교육원장 계엄령과 긴급조치에 익숙하고 24세 12.6 서울의 봄 지나 여의도 광장에서 마포를 거쳐 100만 벗들과 걸으며 난생 처음 꿈피우던 민주주의 그리고 좌절 26세 5월 그리고 다시 위수령 속에 찬탈된 주권 30 즈음 그 아픔 남몰래 되새기다 맞이한 33세 87년 6월 39 마침내 그나마 문민정부 그리고 44세 생애 첫 정권교체 46세 처음 만났던 통일 하지만 54세 다시 분단 60 다가가며 그렇게도 어렵게 피눈물로 가꾸며 키워왔던 역사의 후퇴 50 중반부터 환갑 넘기며 촛불 들고 광장에 나서며
명박산성에서 탄핵 전구까지 61살 환갑 맞던 그 해부터 이 시간까지 노란 리본 달지 않으면 그저 한가 불통의 늙은이로 오해받는 나이, 부류. 그래도 64 나이의 소수자. 54년 말띠 37주기 5월 30주년 6월을 맞이하는 이 봄에 망월동 구묘여. 같이 했던 그 64를 의지로 채우고 먼저 떠나간 벗들 곁에서 술 한잔 나눕시다. 5월이 가기 전에 옛 운정동 산 34번지에서 만나 어운 혹은 주름길에서 술 한잔 나눕시다. 살아있을 때 만나고 싶은 그리운 누군가에게 편지 띄우고 기다립니다. 강석, 한호, 제철 세 분과의 약속 정하려 합니다. 5.18 민주묘지 구묘요. 그대 내 얼굴을 떠올리나요? 생각하나요? 창가에 빗소리 들리면 그 빗줄기 속에 떠오른 얼굴 나였으면 좋겠어요. 오후 5시 18분 아사녀의 숨을 앗은 영지 같은 광장. 무용탑은 그림자를 영지에 비추고 그 그림자를 반겨 문을 열고 나가 그림자의 안내 따라 걸어보는 넋들과의 만남길. 주인은 꿈속에서 나그네와 말하고 나그네는 꿈속에서 주인과 말하네. 말하는 이 꿈속에 두 나그네 역시 꿈속에 사람들이 평화 행동가는 가난을 선택하고 그 가난의 눈으로 세상에 다가갑니다. 그리하여 온갖 반대편에 서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평화의 방식으로 저항하며 가난 곁에 공존하며 위로합니다. 가난은 유물론적 의미에서만 아니라 물질을 제외한 인간 심성과 정신 세계에서도 선택되어야 할 공존을 향한 자기 낮춤의 언어로 이 작업 안에서 사용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욕심 없이 바라보고 그 시선으로 사랑을 행함. 존재하는 평화를 향한 욕심 없는 사람들의 생존은 그렇게 존재하도록 노력합니다. 잊고 있었네요. 당신을, 당신의 삶을 아니 전혀 몰랐네요. 당신을, 당신의 삶을 모두 떠나가고 돌아오는 이도 없이 끝내 헤어지는 그날의 아침 잊고 있었네요. 당신을, 당신의 삶을 아니 전혀 몰랐네요. 당신을, 당신의 삶을
얘기가 있으면 제가 밤에 어쩔 때는 막 무서워요. 가끔 한 번씩. 또 제가 그때 우리 제일 많이 죽었던 저쪽에 이제 그때 화장실 옆에가 2층이가 내 방을 우리가 방 만들어갖고 있었잖아요. 그럼 저녁에 혼자 이제 가끔 다 가보고 혼자 있어. 혼자 자다가 갑자기 그냥 소름이 확 끼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같이 힘들게 싸웠던 우리 동지들이 나를 지켜주겠지. 나의 노래는 저무는 거리 라라라라라 너의 노래는 맑은 술잔 라라라라라 너의 노래는 유리창에 부서지는 저녁 햇살처럼 저리도록 외로운 너의 연꽃등이 걸려있는 금남로에서 너는 무얼 보았니 분꽃 같은 우리 누이 예쁜 그 얼굴 그날 밤 너는 보았니 밤새도록 우리 누이 소식이 없고 새벽이 환하게 밝아왔지 기다리고 기다려도 너희는 영영 다시는 오지 못하네 우리 형제 오손도손 살자 해놓고 어디로 가버린 거야 오늘따라 사무치게 보고 싶은데 왜 다시 안 오는 거야 올봄에도 연꽃등은 다시 켜지고 거리엔 수많은 사람들 물결 천사 같은 우리 누이 있을 것 같아 도중 앞을 찾아 헤매네 이제는 갈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어디에 선들었더라 엄동설한 살아온 농인 그대와 나의 불신
26주년을 맞는 5.18, 그 5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27일, 자정에서 새벽까지. 그때 그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넋과 함께 그 시간을 지새우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이루어져 잊혀질 때까지는 이란 제목으로 5시간의 공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귀한 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밤을 함께 지새우며 아름다운 넋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일상을 벗고 시간을 비웠습니다. 고귀한 생명들이 한 분 한 분 계단을 올라 복도를 걸어서 벗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린 이 공간을 떠나면 다시 헤어지지만 차원을 벗어나 서 있었던 그 5시간의 시간여행의 동행자로서 인연과는 또 다른 생명의 요소가 되어 분해되어 나아갈 원소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리 멀리 있어도 지금 빛나는 저 별처럼 아침, 우린 촛불 하나와 하얀 종이 꽃송이들을 모아 작은 제대를 차리고 넋들을 환송했습니다. 이제 이날 아침 이곳에 제대가 차려져도 산자들은 아무도 분양하거나 절하지 않지만 넋들은 미소 지으면서 우리를 보냅니다. 다시 만난다는 약속과 그 만남에 대한 그리움이 용기가 되어 다시 세상을 살고 바른 실천의 방식을 찾아가야 할 뜻을 상기시켜줍니다. 행복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나야,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한겨울에 차갑고 맑은 바람이 너무 간절하다. 난 요즘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 가끔씩 아무도 관심을 주고받지 않았던 화려하고 서글픈 그 거리가 생각나.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었던 날들이. 시간이 되면 기차 타고 공기 좋고 풀냄새 나는 데로 잠깐 다녀왔으면 좋겠다. 쓸쓸해하지 말고 잘 지내. 보고 싶다. 안녕. 기다리는 이는 상대의 말 한마디를 갖고 희망을 만든다. 그가 만드는 것은 만남을 위한 준비이며 약속된 예정에 대한 희망이다. 그의 기다림은 상대를 규제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자신으로 하여금 실천된다. 바람, 비, 햇살, 그리고 시간의 지남. 그에겐 모든 것이 기다림과 희망의 매체로 인식된다. 그리고 시간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불편도 대상도 되지 못한다. 억겁의 시간 속에 생명체에게 주어진 작은 시간은 찰나에 불과한 것을, 의미는 시간을 초월해서 남는 것을